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현대로템이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K3 전차의 형상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화와 현대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걸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살펴볼 건 바로 현대와 한화가 캐나다에 제출한 제안서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캐나다는 구식화되고 있는 4척의 잠수함을 12척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총 예산을 대략 60조 정도로 잡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용 중인데요. 이 잠수함들은 영국이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디젤 잠수함입니다. 영국은 이 잠수함들을 원자력 잠수함의 보조전력으로서 건조했지만 영국에서는 더 이상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원래 계획되었던 9척의 잠수함 중에서 이미 건조한 4척을 빼고 5척은 취소하는데요. 그리고 그나마 이 4척도 전부 캐나다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급도 원래는 어폴더급이었지만 캐나다에서 빅토리아급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잠수함들이 지금 취역한 지도 원 35년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초도함인 어폴더. 그러니까 지금은 빅토리아인데요. 아무튼 초도함이 영국에서 처음 취역한 게 199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도함인 빅토리아가 취역한 지도 3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운용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잠수함은 한 척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척의 빅토리아급 중에서 윈저 한만이 2022년 이후에 작전 기록이 있을 뿐 나머지 3척은 아예 2022년 이후에는 작전을 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작전 항해를 한 윈저함마저도 2022년에 43일, 2023년에는 14일의 항해 기록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빅토리아급 중에서도 상태가 심하게 나쁜 게 코너브룩함인데요. 이 함은 2011년경에 밴쿠버 앞바다에서 심한 파도 때문에 해저바닥에 충돌한 사고 기록까지 있고 수리를 시도했지만 수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선은 실질적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캐나다의 잠수함 전력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윈저 함만이 그나마 승무원 교육을 위해서 아주 약간의 추락만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아주 급하게 신규 잠수함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 도입 일정에 따르면 2027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35년에 첫 잠수함을 인도받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0년 후에 초도함을 인도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일정이 아주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별로 그렇지 못한 게 초도함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운용평가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도함이 건조되는 건 2033년까지는 건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빠듯한 일정 때문에 일본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었죠. 그럼 캐나다는 자신들이 도입하는 잠수함에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캐나다가 직접 잠수함을 건조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건조와 운용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장기간의 해상 항해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략 45일에서 90일 정도 작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입증된 설계나 성능일 것. 만일 현재 운용 중인 모델이 있다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전투정보 시스템을 탑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의 MK-48 어뢰 및 미국산 무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수명은 40년을 요구하고 있고 북극권에서의 작전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캐나다가 자신들이 새로 도입하려는 잠수함에 요구하고 있는 성능인데요. 그래서 우선 2035년까지 초도함을 인도해야 한다는 부분과 빠른 공급 때문에 일본은 이 사업을 포기했고 현재 입증된 설계와 성능 그 중에서도 이미 운용 중인 잠수함에게는 가산점을 주겠다는 부분에서 지금 서방권 국가 중에서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건 몇 개 국가가 없고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 5월 5일에 캐나다 언론인 CBC에서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한화와 현대는 이번 사업에 대략 200억 달러 내지는 240억 달러로 12척의 3,000톤급 잠수함을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대략 우리 돈으로 27조에서 33조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캐나다는 이번 사업에 총 60조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한 금액은 캐나다가 원하는 가격의 절반에 불과한 정도의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캐나다는 초도함을 2035년까지 인도받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2035년까지 총 4척의 잠수함을 인도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 현지의 잠수함 유지 보수 시설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가격은 캐나다가 요구한 가격의 절반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잠수함은 캐나다 현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서 인도하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번 사업은 우리 하나오션과 현대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의 건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한마디로 이런 조건들은 전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해줄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당연히 프랑스나 독일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지만 이 나라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들은 실제 운용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 모델도 없고, 그리고 만일 2027년에 사업자가 결정되면 잠수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못해도 3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2035년까지 4척의 잠수함을 인도하려면 잠수함의 시험평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년에 한 척 이상의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데 이 나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손쉬운 게, 우리는 아예 4척 전부를 동시에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빠른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번 사업은 우리 한화와 현대가 공동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와 한화가 잠수함을 공동 개발해서 각각의 특수선 도크에서 건조를 한다면 연간 10여 척까지도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빠른 속도의 건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8척도 3년 안에 건조해서 인도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제안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빠른 납품 일정까지 절대로 다른 나라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CBC에 따르면 이번에 잠수함만 제안한 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 정부의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천무도 동시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지금 자신들의 화기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원래 이미 다련장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하이마스를 도입할 의사를 표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안을 한 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때문에 캐나다는 미국과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진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F-35 전투기까지도 도입을 취소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K9과 천무를 동시에 제안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캐나다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건 M777 견인포이기 때문에 자주포는 우리 K9이 아닌 차륜형 자주포를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잠수함 사업은 몰라도 화력 시스템은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를 선택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유럽의 무기 현대화 사업에 동참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럽도 자신들의 무기를 현대화하기로 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지만 유럽의 주요 핵심 무기 생산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 생산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유럽 국가들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고, 그 점 때문에 캐나다 언론에서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잠수함이나 자주포 말고도 흑표전차나 장갑차 등도 캐나다에 진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에 제안한 우리의 조건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제안할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한마디로 캐나다가 가장 원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캐나다는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무기를 도입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무기들이 캐나다 사업에서 탈락을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중요한 건 대규모 사업을 한 번에 따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캐나다인들에게 우리의 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과거에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무기를 보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실전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마 만일 그때 당시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무기를 보내서 실전 테스트를 받았다면 이번 캐나다 사업은 너무 손쉽게 우리가 따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캐나다에게 우리의 무기의 신뢰성을 입증시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무기들이 캐나다에 진출하는데 실패한다면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궤도형 지상전투 차량 분류 12 디자인을 2024년 8월 26일 출원해서 올해 3월 21일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출원 번호는 30-2024-003419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자인은 지난 4월 17일 정식 등록했고 21일 공표했다고 하네요. 1년 번호 M001로 식별하는 이 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2044년 8월 26일까지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디자인은 여러분이 각종 전시회에서 본 적이 있는 바로 현대로템의 K3 전차의 형상 그대로입니다. 이 전차의 정식 명칭은 차세대 주력 전차 NG MBT라고 합니다.
이 전차의 재원이나 특징을 살펴보면 중량 55톤에 폭 3.6m의 높이는 2.4m 이하라고 하며 승무원은 2명에서 3명이 캡슐형 승무원실에 탑승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전차의 구성 형태인데요. 이 전차의 구성 형태를 보면 엔진이 가장 앞에 있고 그 뒤에 승무원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포탑이 있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처럼 엔진이 전차 가장 앞에 있어서 승무원실을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동력기관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인데요. 다른 나라 전차들은 잘해야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수소동력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우선은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2040년 이후에는 수소동력을 추진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차의 최대 속도는 70km이고 야지기동 속도는 50km에 그리고 주행거리는 500km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과연 정말 우리가 전차에 수소동력을 도입하려는 이유와 이걸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이브리드나 전기 추진 방식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전차의 새로운 동력 방식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민간 분야에서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수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동력 방식을 민간 분야와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나 전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앞으로의 기갑 차량의 수소동력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고 만일 우리가 기갑 차량의 수소동력을 도입하려면 민간 분야에서도 수소동력이 일반화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군대만 별도로 동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만 기갑 차량의 수소동력을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우리나라의 주력 자동차 회사인 현대가 수소동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건 결코 전차라는 무기 한 가지만을 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주력 동력 시스템이 무엇이 될 건지를 가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건 전차 한 가지만 수소동력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결론은 민간 분야가 수소동력이 중심이 되었을 때 전차도 수소동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미래 주력 동력원으로 수소가 아닌 전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기갑 차량도 전기 방식으로 갈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우리만 기갑 차량의 수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건 현대자동차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수소동력이 기갑 차량에 가져오는 장점도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장점 때문에 기갑 차량만 민간 시장과 분리되어서 별도로 수소동력을 도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정말 앞으로의 기갑 차량의 주력 동력원으로 수소를 쓰게 된다면 그건 그 누구보다도 현대자동차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현대가 앞으로 수소동력을 미래의 주력 동력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주포는 130mm로 뭐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K3 전차에 더 이상 레일건이나 전열 화학포를 언급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넥스터사의 140mm 전차포와 독일 라인메탈사의 130mm 전차포가 여전히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의 표준은 130mm라고 보고 라인메탈의 130mm와 똑같은 규격의 130mm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넥스터는 140mm CTA4를 주장하지만 지금 이미 독일 정부에서도 레오파르트 3의 주포로 라인메탈의 130mm를 고려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넥스터의 140mm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자동장전장치에 탑재될 수 있는 탄약의 수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미래 전차의 주포는 130mm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는 저도 우리의 선택이 너무 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130mm 주포인데요. 라인메탈은 새로운 130mm 주포를 개발하면서 주포의 반동과 주택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연식주택기와 새로운 방식의 완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 중인 130mm 주포는 연식주택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연식주택기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연식주택기의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 개발자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굳이 필요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자주포나 전차의 포를 개발하는 능력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독일일까요? 미국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웃기지만 미국과 독일 등 기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정작 상당히 오랫동안 관련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있었고 그에 반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새로운 포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인메탈 등은 연식주택이나 가스압주택 장치 등
새로운 기술을 130mm 전차포에 적용해서 주택거리 등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존 기술에 대한 기술적 성숙도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 신기술을 적용하고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 그냥 기존 기술 그대로도 얼마든지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58 구경장 포신을 개발할 때 복합제 포신을 개발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130mm 전차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없이도 독일 라인메탈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달성한 수치를 거의 그대로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같은 130mm 포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130mm 포가 라인메탈사의 130mm 포보다 훨씬 안정적인 성능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에 현대로템이 새로운 전차 형상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지만 우리의 차기 전차인 K3 전차의 모습이 정말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미 이야기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이미 2028년을 목표로 K3 전차의 시제 전차를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이 전차의 개발은 지금 비닉 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3 전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개발 중인 시제 전차의 모습이 현대로템이 선보인 K3 전차와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발자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새로 개발 중인 시제 전차는 현대로템의 전차처럼 세련된 모습은 아니고 상당히 투박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완성형 전차도 아니고 단순히 기술 실증을 위한 기술 실증 전차이기 때문에 우선은 외형적으로 스텔스 형상 등을 적용하는 그런 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나오는 우리의 K3 전차의 시제 전차는 상당히 투박한 모습이라고 하며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등장하게 될 미래의 우리 전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고 당연히 현대로템의 특허와 같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차기 전차의 구성이지 않을까 합니다. 130mm 전차포와 무게 55톤 중량의 전차 그리고 수소동력을 사용하는 기본 구성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전히 저는 수소동력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지만요. 한마디로 우리의 차기 전차의 기본 구조만은 이번에 현대가 등록한 특허와 비슷하게 개발되겠죠. 오늘은 하나오션과 HD현대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제출한 제안서와 그리고 현대로템의 K3 차기 전차의 특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분명 확실한 건 우리가 캐나다에 제안하고 있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과 그리고 빠른 건조 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선정될 거라고는 장담을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캐나다 사람들에게 우리 무기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